여러분 안녕하세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리뷰하고 있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핀테크 기업 페이세이프를 다뤄볼 텐데 아마도 소파이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.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페이세이프의 서비스마다의 특징이나 또 경쟁력 아니면 회사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역시 재무 분석은 거의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. 재무 분석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더 잘 해주신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서비스마다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네, 재밌게 봐주시고 또 가볍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들 보신 데이터일 것 같아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요. 2023년도로 보면 매출 구성이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이세이프의 미래는 이 월렛 서비스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. 23년도에는 비중이 이렇지만 그 이후에는 네, 올해 도입하고 있는 코인 등과의 서비스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작년으로만 보면 이 원랩 부분의 성장이 좀 더딘 편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미래를 보고 있고 이 캐시 부분은 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그 시장의 파일을 아마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요거는 많이 보신 내용이지만 뭐 B2C, B2B 이런 업체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.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. 페이팔보다 뭐가 낫냐? 뭐가 낫길래 페이세이프가 좋다고 하고 사람들은 페이팔을 안 쓰고 페이세이프를 쓸까가 궁금하잖아요. 페이세이프가 뭔가 리워드가 좋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편리하거나 해야 할 텐데 페이팔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등록해두면 결제 한 번, 클릭 한 번이면 결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더 편리한 게 사실상 없는 거죠. 네.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 편리함 안에서 어떤 특징이 있길래 과연 이 페이세이프의 미래를 좋다고 하는지 제가 간단히 네, 이야기할까 하는데 일단 서비스 전체를 이해하시기 위해선 이 디지털 월렛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요 스크릴이라는 서비스는 화폐를 다양한 화폐를 네, 저장할 수 있고 최근에는 가상화폐 역시 그렇고 네, 결제 그리고 이체나 출금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확장성이 되게 넓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. 40개 이상의 통화로 2만 5천 개 이상의 온라인 판매자에게 결제를 실행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꽤 많이 또 많이 쓰이고 있는 서비스인 건 분명하고요.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페이스프의 주 사업 분야는 스포츠나 e스포츠 그리고 카지노 혹은 온라인 베팅 관련된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. 현재는 라틴 쪽,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. 네, 코인도 취급을 하고 있죠. 그래서 확장성을 계속 넓혀 가고 있는 중인 건 분명하고요. 네, 요 기사를 보시면 페이세이프의 서비스를 좀 정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,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면 은행 계좌가 부족한 22%의 미국인을 도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불특정 다수의 뭔가 이체를 편리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고객이겠지만 일단은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네, 타겟팅하고 있는 것 중에 분명한 네, 중요한 부분은 이 금융 서비스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 있고요. 개인의 이유에 따라 다르겠지만, 네,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좀 거리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건데, 제가 볼 때 여기서 페이세이프가 아이게이밍 시장에서 강세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네, 요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. 요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네, 이렇습니다. 페이세이프 카드는 현금을 지출을 통제하거나 은행 계좌가 없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 신용카드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, 그러니까 내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
완벽한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해석을 하면 지출을 통제하고 싶거나라는 건 어쨌든 현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뭔가 신용카드라면 한도 내에서 긁히는 대로 계속 긁히겠죠. 근데 이게 베팅 사이트에서 보통 쓰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. 그래서 지출을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쓴다가 돼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. 뭔가 개인의 사정이나 아니면 뭐 은행을 못 믿는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네, 금융 서비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네, 이용한다고 하고요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나의 사용 내역을 뭔가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입금하고 출금하는 거다 보니까 네,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네, 나의 뭔가 카드 사용 내역이 뭔가 이렇게 자세히 남지 않게 하는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그마저도 네, 이 되게 중요한 데이터이다 보니까 사용 내역은 네, 16자리 핀으로 네, 데이터를 네,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나의 정보를 숨길 수도 있고 또 현금만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보니까 네, 이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네.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뭔가 편해서 페이세이프를 쓰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. 사람들의 니즈는 아무래도 베팅 사이트나 이런 데에 치중이 돼 있는 현재 매출 구조에서 보면 현금으로만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, 뭔가 나의 흔적을 좀 남기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고요. 이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은행 계좌가 부족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이 특정의 이유도 있지만 분명히 나이가 어리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나이가 정말 어리거나 한 경우에는 계좌가 없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위에 보시면 되게 뭐 트위치나 이런 게임들 보면 어린 사람들도 충분히 즐기고 결제할 만한 서비스거든요. 그렇다는 건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, 여기죠. 네.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유도 있지만 연령대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나의 정보를 네,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네, 그 부분에서 페이팔과는 좀 차별화된 그러니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뭔가 베팅 서비스에 더 특화된 거죠. 어떻게 보면 네. 어, 나의 정보를 감추고 싶고 베팅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1편은 여기서 마치고요. 2편은 이 개별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일단 1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